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M&A 기재 진양권 회장의 매직이 필요하다 이런 기사가 있고요. 자, 오전장에 주가가 이제 42,000원을 회복해서 장중 42,800원까지 올라갔다가 그 부분에서 이제 주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장중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뭐 전 세계 주가가 다 이제 급락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영국 쪽에서 이제 이 파운드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감세 관련되는 논란이 나오면서 파운드도 폭락하고 이 환율, 금리 다 이렇게 안 좋았는데요. 영국에서 이 한시적입니다만 100조 가량의 어떤 돈을 좀 투입해서 파운드와 관련되는 부분들을 매수한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10년 만기 이제 국채 수익률이 4%에서 3% 후반까지 이제 떨어지면서 미증시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다우지수, 나스닥이 오랜만에 일단 반등이 나와서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환율도 좀 떨어지면서 긍정적인 흐름들로 지금 일단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장중에 미국 선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 0.14% 소폭 조금 하락세 흐름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오전장에 뭐 중요한 어떤 부분에서 시장 전체적인 부분은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7원 40전 정도 빠지면서 1432원 하면서 0.51% 좀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현선물에서 특히 선물 쪽에서 매수를 강하게 좀 해주면서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뭐 투신, 연기금 이런 장기 투자 매매 주체들이 매수를 하면서 이런 가운데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들 그리고 거래소에서도 개인들이 매도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부분 종목이 상승으로 일단 반등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개인들은 이 부분들을 일단 현금화하는 흐름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주 쪽의 어떤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좀 괜찮은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좀 비교를 할 만하기도 합니다. 이 바이오젠이라고 있죠. 이제 뭐 국내에서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부분이고, 일본의 에자이와 더불어서 이 뇌질환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이제 치매 약이죠.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계속 이제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치료 효과가 삼상에서 레카네맘입니다. 레카네맘 삼상에서 정상 억제 악화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면서 주가가 무려 뭐 미국에는 이제 뭐 가격 제한폭이 없으니까 40% 정도 올라갔는데요. 지금 잠재적인 메가 블록버스터 관련되는 이야기 나오면서 FDA 허가를 받진 아직 않았어요. 근데 이제 삼상의 결과가 조금 좋다 이런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서 삼상의 실험 결과 정상 악화를 억제하는 데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바이오젠 이런 것들을 밝혔죠. 그 미국, 중국, 일본에서 이 초기 환자 1795명 대상으로 1년 반 임상을 했는데요. 위약그룹에 비해서 27% 억제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빠른 시일 내에 FDA 승인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했는데 거의 주가는 40% 가까이 폭등해서 $276 정도거든요. 바이오젠 주가를 보게 되면 작년도에 한참 잘 나갔을 때가 한 $400 정도 부근까지 갔는데, 대부분 이제 작년 고점 대비해서 바이오주들이 미국 시장에도 많이 빠진 거는 뭐 8, 90%까지 빠졌는데요. 여기도 반토막 정도 빠졌다가 지금 이제 $276 정도로 이제 급등을 이제 했던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보여드리는 것은 사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HLB 입장에서 리보세라님의 어떤 이제 삼상 관련되는 부분을 확대해서 굉장히 또 OS 값에 좋은 어떤 흐름을 했는데, 정반대의 어떤 결과가 좀 나타났죠. 뉴욕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급등으로 나타났고, 리보세라님과 캄넬리주마임의 병용 간암 관련되는 부분은 좋은 어떤 데이터임에도 오히려 윗골이 이제 연봉을 맞아서 그 이후로 30% 넘게 이제 빠지는 어떤 흐름들이 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동일한 어떤 재료에도 시장 상황과 시장 여건, 여러 가지 수급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 게 이제 주식 시장인데, 상당히 뭐 좀 아쉬운 어떤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침에 뭐 이제 기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이제 CEO 리포트에 상이 났는데 이제 하가 난 거죠. 아침에 보시게 되면. 그래서 M&A 기재 진양권 회장의 HLB 회장 신약 개발에
블루칩을 만든다. 이 내용도 좀 살펴보면 진양훈 회장이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부산은행 출신이었다가 이제 평안은행 갔다가 이제 평안은행이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국내 이제 은행 산업이 완전히 좀 정리가 되었죠. 그래서 국책은행 위주에서 이제 정부 어떤 취지에 맞춰 갔던 은행들 같은 경우는 좀 힘들었다고 하면 그 뒤에 이제 자생적인 어떤 역량을 가졌던 새로운 은행도 나오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통폐합이 많이 되었죠. 한 20개 정도 되던 데서 한 6개 안쪽으로 이제 좀 정리가 되면서 그때 이제 평안은행도 뭐 이 지금의 이제 뭐 그 우리은행이죠. 요쪽 이제 계열로 가는 중에 이제 나와서 독립해서 이제 전략가 형태로 컨설팅을 하다가 이제 이 인수합병 시장에 들어가서 이 국제전공을 인수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 중에서 이 미국 쪽에 그 리보세라님 개발 관련되는 부분 하는 회사가 있어서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 쪽에 이제 몸을 담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저번에 한번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인수합병 하는 어떤 스타일과 완전히 좀 다른 아주 독창적인 어떤 창의적인 어떤 M&A를 한다. 그래서 M&A 뭐 승부사적 기질이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보통 이제 M&A를 하게 되면 자기 사업과 좀 연관성이 있는 부분들을 하죠. 이 좋게 말하면 연관성이고 좀 반대로 하는 부분들을 사업 다각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극과 극으로 좀 나누는데 진양훈 회장의 스타일이 좀 반대죠. 그 지주사적 격인 이제 HLB만 보더라도 기존 사업이 이제 거의 전혀 다른 이제 기계 부품 요런 걸 하던 거였는데 요걸 이제 신약 개발 사업으로 바꾸고 근데 이제 본래 이제 하던 또 이제 그 라이프보트도 합병을 또 중간에 시켰죠. 그리고 이제 지금 HLB 글로벌 이제 과거에 이제 넥스트 사이언스죠. 여기 같은 경우도 본래 이제 동원해서 하던 사업 부분들을 이제 뭐 바다, 모래 뭐 이런 거 채취하던 사업이죠. 본래 이제 석탄 사업을 하다가 회사 쪽 하면서 이제 하던 사업들을 인수하면서 뭐 건강 개발, 해외 유전 사업.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극과 극의 어떤 사업들을 같이 이렇게 두면서 그러니까 HLB라고 하는 이제 전반적인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상호 보완적인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장을 이제 꾸준하게 시키는 자금의 어떤 확보도 그렇고 연관성을 이렇게 맺으면서 기업 시너지를 하면서 이제 가치를 크게 하는 형태로 이제 진양훈 회장이 이제 빅피치를 이제 꾸리면서 십몇 년 지금 온 거죠. 그래서 HLB가 결국은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뭐 체외 진단기기 사업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인수합병했던 FA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 부분들이 이제 반영되면서 요것도 좀 신의 한 수인 게 여기 좀 실적이 좋을 때 들어와서 올해 상반기 어떤 매출과 수익성에서도 여기가 좀 영향을 주죠.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엔데믹 가게 되면 달라지기 때문에 후속적인 어떤 매출과 성장성, 지속성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신약 개발 사업도 중요하고 나머지 사업 부분도 중요하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코로나19 관련돼서 진단기계 제조 판매 올해 상반기까지는 특수였지만 이제 엔데믹 상황 되면 이거 매출 감소는 뭐 당연한 부분일 거고요. 그래서 HLB의 기존의 어떤 선박 사업부 뭐 구명정이라든지 또 뭐 테마 형태입니다. 뭐 수소배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든든하게 뒷받침되어집니다만 아직 그 부분들이 뭐 펀더멘털이 강력한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HLB 조선업 관련되는 엔지니어링 사업 관련되는 부분들도 뭐 큰 어떤 비중이 아니니까 이제 메인으로 등장하는 바이오 사업들이 얼마만큼 빠르게 이제 상업화되고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시점이죠. 그래서 올해 내년이 HLB 그룹 그 계열사 전체로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업 가치의 어떤 국면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결정적인 시점에서 결과를 이제 어떻게 내느냐가 전반적인 어떤 주가와 미래에서도 뭐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HLB 생명과학에서 여기는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에스코 사업을 하던 어떤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정치적인 영향을 받아서 이제 뭐 신재생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존에 문재인 대통령 있었을 때 호황을 누렸다가 지금 현 정권에서는 상당히 좀 뭐 홀대를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래 사업 부분들 이 에스코 사업 관련되는 부분들 큰 흐름은 지금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바이오 중심으로 HLB 생명과학도 운영을 좀 하고 최근에 또 이제 여기도
이제 의료기기 관련되는 부분을 인수합병을 해서 이 재무적인 부분들을 안정화시키는 이런 흐름들이죠. 결국은 이제 메인은 이 바이오 쪽 신약입니다. 14년 가까이 지금 투자를 해서 리보세라에 관련되는 임상과 시판 절차에 관련된 상업화 이 부분이 어떻게 좀 성공하느냐. 결과적인 부분들은 이제 내년도 하반기에 이제 결정이 나겠죠. 리보세라인 관련해서 이 간암이든 선양암이든 FDA 이제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상업화 성공하느냐면 기업의 어떤 미래 가치는 굉장히 뭐 좋아지겠죠. 재정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우려되는 점은 기사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약사업부의 타 사업부의 매출차가 당연히 크다. 요거는 뭐 당연히 크겠죠. 이제 이 사업 부분 자체가 향후에 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제약사업 부분이 안정화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들은 뭐 매각을 한다든지 일정 부분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하면서 다른 어떤 이제 뭐 생각을 할 가능성이 좀 높겠죠. 지금까지는 이제 같이 유지를 하다가 리보세라님의 어떤 성공 이후에는 또 다른 어떤 이제 면모를 좀 더 M&A가 가감해질 것으로 좀 예측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의료약품 유통으로 이제 254억 매출. 기존에 이제 에너지 사업 부분하고 이제 격차 좀 크지요. 예, 이런 부분들은 주력으로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인 어떤 계열 관련되는 부분을 확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있었던 뭐 본래 어떤 사업 부분들은 이제 뭐 준다든지 나중에는 뭐 매각까지 이렇게 생각되는 어떤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인다.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신약 개발 위주의 어떤 기업은 R&D 부분에 예산이 많이 쓸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실적단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5년 연속으로 이제 하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M&A를 통해서 풀었죠. 결국은 이제 진양호 회장의 목적은 이 M&A를 통해서 돌파구를 찾고 문제가 생겨도 M&A를 통해서 해결을 하는 어떤 이런 승부사적인 기질이 있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 진양훈 회장의 이런 M&A 어떤 마인드는 여전히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자, HLB가 장중에 이제 42,800원까지 올랐습니다. 어제 이제 4만원 라운드 넘버 가격까지 깨졌다가 일단 시장에 오늘 좀 반등이 나오면서 코스닥이 한 3% 가까이 지금 올라오면서 HLB가 다시 이제 한 42,000원, 42,000원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상증자 관련되는 어떤 부분이 나왔을 때 빠졌던 그 가격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좀 이제 시장이 뭐 빠지더라도 더 이상 안 빠지면서 플래팅 조정을 하면서 이 가격에서 조금 이제 안정화를 되면서 한 45,000원 정도를 나와야 이 다음 달 10월 달에 프리앤데이와 그 이미노믹의 탑라인 관련되는 부분 이후로 다시 유중에 관련되는 어떤 부담감도 좀 극복을 하게 되면 다시 이제 반등의 어떤 모색을 할 수 있는 어떤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42,000원대가 계속 이제 5장까지 안정이 되면서 내일 이제 그 거래가 하루 남아 있는데 이 42,000원대였던 지지가 이제 거래량이 좀 더 늘어나야 되겠죠. 양봉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느는 것들을 확인하고 오늘도 이제 장중에 이제 프로그램 쪽은 이제 오랜만에 지금 이제 뭐 아직 오후까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프로그램 쪽 일단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매수가 이제 들어왔던 부분들이 좀 오후까지 이어지면서 지금 이제 보통 아침에 올라갔다가 10시 이후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빠졌는데 지금은 이제 이 부분들을 일단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42,000원 유지되어야 45,000원, 45,000원 유지되어야 다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가격을 만드니까요. 이 좁은 박스권의 흐름들을 지금 2주 넘게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언제 이제 거래량과 더불어서 넘어가느냐. 10월 달에 호재를 본다면 11월, 12월들도 계속 있죠. 이제 선양남상과 관련되는 부분에 NDA 신청과 그 다음에 이제 내년 1분기에 이제 뭐 간암 관련되는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맘의 이 NDA 신청 또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료는 이제 중기적으로는 계속 나와 있는데 이 시장의 영향을 받는 어떤 주가의 흐름들이 어디서 이제 조금 이제 안정감을 가지면서 상승으로 전환하느냐. 그 어떤 단초는 일단 가격권으로는 42,000원이 바닥되면서 45,000원 올라가는 지점이다. 이 부분을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